그 여자는 이혼도 안 한 남편 이름으로 그 집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가족을 지키러 돌아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계약서와 인감도장 그리고 위조된 계좌까지 모든 게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사랑을 가장한 배신, 믿음 뒤에 숨은 사기극.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성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박여사 드라마가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너 지금 술도가를 그 인간한테 넘겼다고? 마광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녀의 손엔 며칠 전 사라졌던 계약서 사본이 들려 있었죠. 오천수는 강소연을 향해 돌아섰지만 그녀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그래, 넘겼어. 나 여기 구질구질한 집에서 더는 못 살아. 그리고 강소연은 웃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오천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우리 아직 이혼도 안 했잖아. 소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강소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내려봤어요. 그건 아직 안 했지. 하지만 곧 할 거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된 그 위임장도 이제 내 거란 말이야. 그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어요. 술도가의 계좌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는 걸. 형수님, 이건 진짜 아니에요. 셋째 흥수가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여자가 돌아왔을 때부터 난 알아봤어. 그 눈빛 옛날이랑 달랐다고. 하지만 오천수는 말이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강소연을 믿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믿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해지니까.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천수는 목소리를 눌렀어요. 소연이는 그런 애 아냐. 그날 밤 술도가 마당에 검정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어요. 한동석. 그는 이 집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집을 위기에서 건져낼 유일한 외부인이었죠. 그는 술도가의 오래된 술 항아리 앞에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여긴 누가 지켜야 할 곳인지 압니다. 전 그저 제 할 일을 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의 등장과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 당신들 몰래 술독가를 담보로 대출 넣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이 집 경매 나갑니다. 한동석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의 손엔 강소연 명의로 된 계약서 복사본이 들려 있었고 계약 상대자에는 놀랍게도 정상범 그녀의 옛내연남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오천수는 무너져 내렸고 마광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이미 이건 가족 간의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기였어요. 소연이가 내 연남이랑 짜고 계약했다고? 막내 오강수가 눈을 부릅떴어요. 그는 유리컵을 바닥에 내리쳤고 깨진 조각이 흩날렸어요. 당장 고소해야 해요, 형수님. 그거 완전 공문서 위조의 사기 아닙니까? 하지만 마광숙은 가만히 말했어요. 우리가 고소하면 술도가도 법적 분쟁에 휘말려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기자들이 먼저 냄새 맡겠죠. 그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이 여자 단단히 작정했구나. 그 순간 한동석이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여자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었죠. 녹음기엔 강소연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내가 그 서류만 제대로 가져오면 그 집은 그냥 우리 거야. 그 멍청한 오천수? 걘 아직도 내가 널 위해 돌아왔다고 믿더라니까. 그 방 안엔 정적이 흘렀어요. 오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걸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오천수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떨렸어요.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수는 이를 악물었고 흥수는 뒤돌아 벽을 바라봤어요. 범수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 순간 형제들 사이엔 돌아올 수 없는 선이 그어졌어요. 그리고 마광숙은 말했죠. 이 집 이제 누가 지킬 건데?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술도가로 경찰과 법원 집행관이 들이닥쳤어요. 여기 강소연 씨 명의의 채권 집행영장이 나왔습니다. 이 집은 이미 담보 설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법원 직원들이 항아리 창고를 하나씩 열었고 그 안에 있던 오래된 청주 항아리들이 끌려나갔어요. 이게 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건데. 흥수는 무릎을 꿇었고 마광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강소연, 넌 사람도 아니야. 그날 밤
술도가 마당에 불이 꺼졌고 마광숙은 홀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엔 한동석이 마지막으로 건넨 USB가 들려 있었죠. 그 여자 술도가뿐 아니라 LX 호텔 주식까지 손대려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너희 형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이 다 엮일 겁니다. 그리고 마광숙은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젠 감싸주지 않아. 그 여자 직접 법정에 세울 거야. 강소연, 술도가 불법 매각 의혹 전 남편 가족, 피해 호소. 뉴스 헤드라인이 떠버렸어요. 마광숙은 그걸 가만히 바라봤고 오천수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흥수는 방송국에 제보한 기자와 통화 중이었죠. 증거요? 다 있어요. 녹음 파일, 위조 문서, 계좌 추적까지. 그는 말끝을 강하게 눌렀어요. 그 여잔 가짜 가족이었어요. 기자는 묻지도 않았어요. 이건 터지는 기사였으니까. 그래서 언론 플레이까지 했다는 거야? 강소연은 두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녀의 사무실엔 자신이 섭외한 홍보대 행사 직원 2명이 앉아 있었죠. 기자회견 열겠습니다. 감성 자극 전략으로 가시죠. 강 대표님, 눈물 준비되셨죠? 소연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씩 웃었어요. 어차피 대중은 이기적인 여자보다 상처받은 아내를 더 오래 기억하니까. 다음 날 기자회견장은 그녀가 주문한 하얀 백합꽃으로 꾸며졌어요. 흰 블라우스, 차분한 톤, 그리고 인조 눈물. 저는 사랑했던 사람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저를 끝내 밀어냈고 이젠 제 이름까지 훔치려 하네요. 그리고 그녀는 울먹였어요. 단 한 줄의 대본 없이. 하지만 기자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 문건. 정상범 씨와의 부동산 계약서, 위조된 인감, 서류 조작 혐의에 대해 해명하시죠. 그날 오후 검찰은 강소연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그녀의 계좌 3개가 즉시 동결됐어요. 한동석은 이미 변호사들과 움직이고 있었죠. 민사 말고 형사로 갑시다. 감정의 문제 아닙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는 가족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 집을 삼킨 괴물일 뿐이에요. 일주일 후 강소연은 공항에서 체포됐어요. 해외로 빠져나가려던 걸 경찰이 미리 막았죠. 구치소 유치장 안.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나는 사랑했을 뿐인데. 그녀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면회실에 나타난 한 사람. 이젠 끝났어. 우리 이름 다시 엮지 마. 오천수는 단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어요. 교도소 안 강소연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건 오해야. 기자들이 다 조작한 거라고. 오천수가 날 도와줄 거야. 그 사람은 나 없인 못 살아. 그녀는 스스로 되뇌며 벽에 손톱을 긁었고 옆방 재소자는 무표정하게 담요를 뒤집어 썼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강소연은 자신의 얼굴이 뉴스 속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기자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SNS에서 그녀를 감싸던 몇몇 댓글도 사라졌어요. 대신 등장한 건 피해자 가족 인터뷰와 오천수의 눈물 섞인 증언 영상이었어요. 난 끝까지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내 가족을 망가뜨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강소연의 이름엔 더 이상 어떤 동정도 붙지 않았어요. 술도가엔 다시 조용한 일상이 찾아왔어요. 비어있던 항아리 창고엔 형제들이 직접 빚은 새 술이 들어섰고 마광숙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묵은 장독을 닦았어요. 형수님, 이런 것까지 혼자 하시면 어떡해요? 흥수가 나서자 마광숙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어요. 이 집은 내가 버티는 동안은 무너뜨리게 안 둘 거야. 그녀의 등은 구부정했지만 손은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그리고 한동석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정장도 없이 낡은 야상의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술도가 지켜냈네요. 그는 마당에 앉아 햇살을 바라봤어요. 마광숙은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켜낸 게 아니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거죠.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한동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마광숙은 혼자 항아리 창고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지 않은 공간에서 묵은 술 향기가 퍼졌고 그녀는 조용히 독 하나를 쓰다듬었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웃는다고 착한 것도 아니고 울었다고 후회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본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입을 다문 채 앉아 있었고 누구보다 조용히 이 집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천수는 며칠째 술도가 방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형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역시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마광숙이 묵은 된장국을 끓여 조용히 식탁에 올려놨어요. 식탁 위엔 밥그릇 6개가 놓여 있었고 오천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 작은 동작 하나에 흥수와 강수도 함께 자리에 앉았고 식탁엔 다시 국물 떠먹는 소리만 퍼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마광숙은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오천수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는 허리를 숙이며 물었어요. 형수님, 제가 뭘 지켜야 했던 건지.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아서요. 마광숙은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돼. 지켜야 할 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늦은 게 아니야. 그 말에 오천수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며칠 후 한동석은 다시 술도가에 들렀어요. 이번엔 아무 말 없이 항아리 창고 문 앞에 서서 천천히 안을 둘러봤어요. 그때 마광숙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린 이 집을 잃었을 거예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어 창고 지붕을 바라봤어요. 여긴 내가 지켜야 할 집이 아니었어요. 다만 누가 지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한동석은 술도가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형제들은 그의 앞에 나란히 섰고 그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당신들이 이 집을 다시 세운 겁니다. 누구 덕도 아니고 오로지 당신들 스스로의 손으로 지켜낸 겁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인 뒤 말없이 마당 밖 골목으로 걸어나갔어요. 등을 돌리지도 않았고 기대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가 떠난 그날 밤 마광숙은 방 안작은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형제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마당엔 조용히 국화차 향이 퍼지고 있었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진짜 얼굴을 너무 늦게 알게 될 뿐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고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였어요. 우린 이 집을 지켰다. 강소연이 자해했다고요? 마광숙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구치소 측의 통보는 짧았고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한동석에게도 같은 연락이 들어왔어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전화를 끊었고 차키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 여자는 절대 그렇게 끝낼 사람이 아니야. 이건 도망이야. 병원 응급실. 강소연은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 있었고 그 옆엔 병원 관계자로 위장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 계좌야. 내 이름으로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 오천수 이름으로 돼 있어. 이 돈만 빠져나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속삭였고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방복도 끝에는 한동석이 서 있었어요. 그는 모든 대화를 녹음 중이었어요. 며칠 후 오천수 명의로 된 차명 계좌가 뉴스에 공개됐고 대중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그 계좌엔 술도가 담보 대출 자금 일부가 들어있었고 거래 당사자는 모두 강소연과 관련된 이름이었어요. 이건 진짜 고의야. 강수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그 여자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고소합시다. 하지만 흥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수님도 상처 크잖아. 여기서 끝내요. 우리 그 여자한테 너무 많은 시간 썼어요. 결국 마광숙이 입을 열었어요. 난 고소할 거야. 이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야. 천수 오빠 이름까지 이용했는데 이대로 넘기면 우리가 또 당하는 거야. 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흥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술도가 식탁엔 다시 싸늘한 바람이 불었고 형제들은 각자의 방에서 불을 끄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한동석은 술도가에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종이상자 하나를 마루에 내려놓았어요. 안엔 술도가 항아리에서 뽑은 올해 첫 술이 담겨 있었어요. 이 술은 당신들이 진짜 지켜낸 겁니다. 이 집은 이제 다시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마광숙은 그를 배웅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안 바뀌네요. 그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 그는 돌아서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본성은 숨겨지지 않으니까요. 강소연은 병원에서 바로 구치소로 이송됐고 그날부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어요. 검찰은 추가로 횡령 혐의를 적용했고 법정 안에서 강소연은 변호인의 조력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판사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천수 역시 증인석에 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와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고 법정은 조용했으며 결과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강소연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던 날 술도가 형제들은 한자리에 모였어요. 아무도 먼저 웃지 않았고 술잔이 오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천수는 마당에 나가 빈 항아리 하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은 비어 있었지만 그는 그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며칠 후 술도가 창고에는 새 간판이 붙었어요. 오영재 주죠. 작고 단단한 글씨체였고 그 아래엔 마광숙이 써 붙인 문장이 붙어 있었어요. 이 집은 가족이 함께 지켜냅니다. 형제들은 다시 각자의 일을 맡았고 작은 오프라인 매장도 열었으며 마광숙은 매일 새벽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그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석은 그 뒤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행방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광숙은 가끔 그가 놓고 간 술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그 사람은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었지. 버티지 않고 묶이지도 않고 그게 진짜 어른이라는 걸 우린 그제야 알게 됐어요. 강소연은 구치소에서 별다른 진술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녀의 가족도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은 술도가 앞에 세워뒀던 고소장 철회 요청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그 서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라 정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동의했고 서류는 접수되지 않은 채 파쇄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술도가에선 다시 국화차 향이 퍼졌고 형제들은 각자 가족을 만들고 작은 명절을 준비했습니다. 마광숙은 손님에게 술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지킬 건 지켜야죠. 그 말에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집엔 다시 조용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웃는다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말이 없다고 믿을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얼굴이 드러날 뿐입니다. 술독가를 팔아넘긴 사람은 그 집에 발을 디딜 자격이 없었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은 그저 농담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결국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